여러분, 핀테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토스죠. 정말 파죽지세였잖아요. 우리의 금융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정말 거침없이 성장하던 토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삐꾹했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였는데? 이 거인이 던진 위험한 승부수,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시 토스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09억 원입니다. 이게 한 분기 실적이에요. 매출도 5,600억 원을 훌쩍 넘겼고요. 그야말로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그냥 반짝 실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직전 해인 2024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장부터 하자는 전략이 드디어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딱 증명해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 토스가 모두를 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던 토스가 굳이 논란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베팅을 시작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토스가 걸어온 성공 과도를 잠깐만 되짚어 볼게요. 이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토스의 흐름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24년 드디어 연간 흑자 전환 성공.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이랑 이익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분기에도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바로 이때 이 모든 이야기의 폭풍의 핵이 등장합니다. 2025년 11월 초였어요. 토스증권이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스, 바로 해외 주식 옵션 거래. 네, 이게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옵션 거래, 이 단어부터가 좀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정 주식을 미래의 어떤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실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권리, 즉 티켓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한 돈 전부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몽땅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초고위험, 초고수익 상품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토스는 뭐라고 홍보했냐? 쉽고 간단하게 높은 수익, 이렇게요. 하지만 오른쪽, 이 상품의 진짜 얼굴은 뭐였죠? 원금 전체 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파생 상품.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 간극에서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토스는 대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알면서까지 이 상품 출시를 이렇게 서둘렀던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존의 결제나 대출 서비스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보이니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파생 상품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두 번째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런 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들을 다른 데 뺏기기 전에 먼저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면 계속 묶어둘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핀테크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 대중들이 왜 토스의 이 선택을 무리수였다고 평가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시장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넣은 돈 전부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게다가 이런 파생 상품은요, 원래부터 금융당국이 아주 엄격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딱 시작하는 순간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걸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원하지 않는 관심이 확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토스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기술? 아니요. 바로 사용자들이 보내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스가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험한 상품으로 끌어들여서 돈을 잃게 만든다. 이런 인식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 신뢰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리스크들이 한눈에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좀 내보겠다고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평판 손상,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막 널뛰게 하는 수익 불안정성이라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바로 투자자 보호 장치죠.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교육이나 경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보다는 뭔가 사전 신청 이벤트나 자극적인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이게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토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나타난 결과부터 보죠.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토스는 결국 서비스 출시를 잠정적으로 미뤘고요. 모든 광고랑 사전 신청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죠.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사실 진짜 상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이 네 가지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나 권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둘째, 토스가 과연 투자자 보호 정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강화할 것인가. 셋째, 실제 분기 보고서 같은 데서 증권 부문 매출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이나 언론의 보도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스의 사례는요, 토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사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 과연 핀테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토스의 다음 행보가 바로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